감성경영론 1-3주차 건강수준과 감성지능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이 앞전 차수에서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특성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조직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내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영진에서 조직은 건강하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을 해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리더의 권위적인 권위의식 그리고 책임 전가 회피 이런 것들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암적인 요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신이 속한 조직의 건강도 점수를 최저 20점에서 100점까지로 평가했는데 평균 60점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독단적인 의사결정, 권위적인 리더, 또 경영진의 책임 전가 회피 이런 것들이 건강한 조직을 해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매번 말뿐이고 실행은 잘 안 된다. 실행이 안 됐을 때 신뢰감이 떨어지겠죠. 또한 경영진 상사가 구성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들인데 그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조직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일관적이지 못한 조직 운영인데요. 조직을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중구난방 형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직장인들은 인사 문제, 승진이라든가 직책 보임, 평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은데 공정하지 못한 인사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되게 실망감을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영진 상사의 말과 행동이 다르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실력보다는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나이 문화 이 내용인데요. 우리도 뭐 누구게다 뭐 예를 들자면 연예계도 또 정치인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장에서도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문화, 나이 문화가 있었을 때 조직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매번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가 있었을 때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조직이 붕괴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내용을 보면서 올바르게 가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용 공작 기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했던 내용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조직문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조직문화 진단을 받아봤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조직문화의 진단을 받아서 어떤 것을 수정해 가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고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진행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많은 돈을 들여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문제점을 도출해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과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최고 경영자, 경영진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직원들과 경영진과는 동떨어져 있고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조직 문화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은 업무 공지나 일방적 발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인데, 의사소통이 대면을 하거나 회합을 하고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 공지로 나가고 일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을 때 조직 문화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또 직원을 고충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경영진이 현장을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직원하고 대화하거나 대화 통로가 있지 않는 경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 상황, 직원 고충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해도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조금 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직장인은 승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가에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서베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직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갈 데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직원들을 폄하하거나 아주 무시하는 처사로 아주 조직에는 암적인 요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실무적인 일을 하고 회사 발전을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례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제반 지원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의 복지 그리고 근무 조건, 이런 내용은 일반 중소기업 직원들이 봤을 때 환상에 가까울 정도의 복지라든가 또 직장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인가 보는데요. 건강 수준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에서도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저조로 인한 어떤 매출 감소라든가 생산량 저하, 또 직원의 이직률 증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진 노력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보여준 경영진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단절되어 있고 또 관심과 배려 부족이 나타났을 때 조직은 냉소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내용들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참고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스콥 켈러라는 학자는 세미나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비결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속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건강 관리에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조직 건강 관리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근무 환경을 최대한 좋게 하고, 그리고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또 구성원들과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그래서 보람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느껴야만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더더욱 적극적으로 일에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켈러 세미나에서 다시 보면 탁월한 성과를 올린 기업들도 요즘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세계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5분의 1이 추락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올린 기업도 5분의 1이 추락하는 실정의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속성장에 실패하는 기업들을 보면 당장 목표 달성에만 연연하고 미래에 살아남고 번창하는 데 필수적인 조직 건강에 대한 투자를 간과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조직 건강을 위해서 야외에도 떠나고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호회를 구성해주고 직장에 다니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여하이 직원들이 어떤 과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 굉장한 기업은 위험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인데요. 건강한 조직 구축을 위해서는 실천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조직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호성으로 외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실천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구호성으로만 외치고 있었을 때 절대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조직이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잘 건강한 조직으로 구축됐을 때 기업은 발전의 가도를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학자들의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포스의 사례인데요. 자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신발 쇼핑몰 업체인데요.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회사는 지금 아마존의 그룹사에 해당이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신발 전문 업체입니다. 신발 전문 업체인데 2007년도에 어머니에게 신발을 딸이 사줬는데 그 신발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반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품 처리한 것을 반품을 받아주면서 반품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꽃과 1호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는데 이게 그 다음해 2008년도에는 매출이 1300%로 신장을 하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100%도 아니고 1300%를 신장을 했습니다. 이런 감성 경영이 얼마나 회사 발전에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어머니에게 신발을 딸이 사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신발을 드릴 수 없어서 반품했는데 반품을 받아주면서 반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꽃과 1호 편지를 전달해 준 내용이 SNS에 일화로 알려지면서
그 다음에 매출 신장은 1300%를 이루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포스는 아마존의 계열사인데 굉장히 성장을 계속해가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급여나 근로 조건보다 일터와 동료에게서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솔루션 제공업체인 네뎁이라는 회사는 회사가 직원들을 소중한 경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직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특성에 맞는 제도와 문화를 개발하고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동을 시키는 감성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느끼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내용에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와 나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스 사례를 들어보고 어떤 네뎁 사례를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감성을 움직이는 감성 경영의 실천은 매출에도 그 기업의 매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례로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조직 구축에 감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감성 지능과 감정 노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감정 노동은 뭐냐면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 생각을 그대로 그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업무와 상황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눌러 앉히고 업무 중심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 이 내용은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업무 중심의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 노동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에 대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과 감정 노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감성 경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어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천 방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외에 감성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 이런 실천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천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감성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 문화라든가 경제 환경이 발전됨으로써 지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폭력, 불안, 소외, 차별, 갑질, 논란 등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만 설명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감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에서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이런 과학적 관리 방법의 한계와 비판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는 인간관계 관리로 초점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효율과 생산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는 그런 초점 변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성 지능에 대해서 학자들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엘튼 베이어는 인본주의 경영학자들이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요소가 중요함을 밝힌 이래
필립, 셀즈닉, 메슬로우, 헤크만 등이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접근을 통한 성과 향상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GM, 코닥, 시어즈, MS 등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쇠퇴되고 오히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이디어와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 해결에 키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GM 같은 경우 굉장한 제네릭 일렉트릭사 G 말고 GM입니다. GM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 그리고 코닥 필름이죠. 이 필름 회사인데, 코닥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카메라가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필름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걸로 변신을 해서 노력을 했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MS 같은 경우도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안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화 되면서 핸드폰에 인터넷이 가능한 내용으로 스마트폰을 밝히면서 이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내용들은 주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직원들의 경영에서도 감성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특히 뽑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최근 1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개념을 감성지능으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감성지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감성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성지능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감성지능이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니엘 골먼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총명함을 결정하는 것은 IQ가 아니라 EQ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기술, IQ, 감성지능의 비율을 구성 요소로서 계산하면 뛰어난 수행 능력 효과로 인해서 감성지능이 2배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만큼 감성지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성지능이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지능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감성지능에서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골먼은 188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기술적인 능력, 분석 추력과 같은 인지적인 능력,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하거나 변화를 이끄는 데 효과적인 감성지능 중에서 성과에 대한 영향도를 계산한 결과 감성지능이 모든 업무 영역에서 다른 개인적인 능력보다 2배 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2배 이상, 그 내용은 188개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감성지능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을 동기화해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에 대한 정의가 각 학자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고 경영층의 뛰어난 업적을 예측하는데도 85% 이상의 감성 능력이 좌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업적을 예측하는데도 85% 이상이 감성 능력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성지능, 감성 능력이 중요한데 위에서 이야기했던 정의를 대표적인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 정의가 상당히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을 동기화해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감성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셀러비와 메이어의 감성지능의 정의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하긴 합니다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며 감정과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여 자신과 타인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게 감성지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감성지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감성지능 부분은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2-1에서 감성지능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3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